자, 파동에 관한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파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를 따질 때 횡파를 가지고 따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횡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횡파를 그리고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거리, 이거를 진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최대 변위를 진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지점을 바로 마루라고 했고, 가장 낮은 곳의 지점, 여기를 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X축을 시간과 거리에 관해서 표현했죠.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는 X축을 X라고 해놓고 거리로 해놓고요. 거리로 해놓은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X축을 시간으로 해놓은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의문을 가지셨어야 돼요. 왜 거리와 시간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까? 그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파동의 정의 때문이라고 그랬죠. 파동의 정의에서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거리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파장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파장을 봅시다. 파장. 자,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거리, 그게 파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거리, 이게 파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파장의 정의가 아니에요. 조건이 빠졌습니다. 조건이 빠지면 이거는 정의에서 탈락이에요. 파장에서의 조건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접한 거예요. 파장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인접한 두 동일 위상 간의 거리, 이게 파장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인접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부분이에요. 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옆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두 어떤 거요? 위상이요. 동일 위상이에요. 위상이 뭘까요? 영어로는 페이지라고 하죠. 이 위상이 도대체 뭘까요? 이 위상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위치와 상태를 말해요. 인접한 두 동일 위상이라고 했으니까 인접해 있는 두 동일한 위치와 상태 간의 거리가 바로 파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가 마루지요? 여기 마루지요? 여기 마루예요. 그렇죠? 그럼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파장이 아니죠. 어떤 조건에 안 맞아요? 인접해 있지가 않죠. 인접한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여기예요. 여기까지가 파장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루에서부터 골까지, 여기는 파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어떤 조건에 달라요? 위치와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위쪽으로 가장 높이 진동한 에너지 상태고, 이거는 아래쪽으로 가장 깊게 진동한 에너지 상태고,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구분이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한다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만 바로 파장이냐?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라고 친다면, 여기서 시작했다면 여기와 같은 위치와 상태를 찾아보자고요. 자, 진폭이 같은 거를 쭉 이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진폭이 같으니까 요 진폭 같고 여기 진폭 같고 여기 진폭 같아요. 위치는 똑같아요. 진폭의 위치는. 그렇죠? 근데 상태를 봐야 돼요. 얘는요, 진동에서 내려가는 상태죠. 얘는요, 진동에서 올라가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장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요, 진동에서 내려가는 상태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진동에서 내려가고 상태 똑같죠? 위치, 진폭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파장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가셨습니까? 그래서 파장의 정의는요, 인접한 두 동일 위상 간의 거리라고 하셔야지만 정확한 겁니다.
단순히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골에서부터 골까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접해 있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되셨죠? 자, 이게 바로 파장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배운 거, 진동수하고 주기가 있어요. 주기는 뭐예요? 시간 t로, 라지 t로 표현하지요. 주기란 뭘 말하는 겁니까? 주기란 한 번 진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자, 그럼 봅시다. 한 번 진동하는 거예요. n번 진동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t만큼 표현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 데는 과연 얼마만큼 걸릴까요? x는 뭐예요? n분의 t 나오죠? 이거를 주기 라지 t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진동수는요? 진동수는 뭘 말할까요? 진동수는 frequency 약자로 F라고 씁니다. 자, 진동수는요,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이게 진동수예요.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요. 됐습니까? 1분, 1초, 1시간, 1년 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동수 프리퀀시 기본 개념을 초 단위로 하기 때문에 1초 동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 이게 바로 진동수예요. 그럼 해봅시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n번만큼 진동이 됐다면 단위 시간 1일 때는 과연 얼만큼 진동을 할까요? x는요, t분의 라지 n 나오죠? 이거를 진동수 f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예요? 서로 역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 관계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 때문에요. 됐죠? 역수 관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파의 전파 속력 V요. 파동의 전파 속력. 자, 이거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쵸? 파장은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진동수고요. 람다는 파장이에요. 그런데 진동수하고 주기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라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t분의 람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겁니다. 이 식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식을 만들어 볼 텐데, 이 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이거 있죠? 파의 식, 일반식이요. 파동의 전파와 관련된 일반식이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에 관련된 일반식 y, x, t에 관한 함수의 결과값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에너지예요. 자, 요거는 즉 이게 변위입니다. 변위.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이 변위를 말합니다. 변위를. 이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거는요, 진포, 그 다음에 사인 kx 빼기 오메가 t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진포 그름이하고요. 요게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변위예요. 이 변위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ym에서 플러스 ym까지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k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각파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x는요, 떨어진 거리, 바로 위치를 말해요. 파의
정의에서 했었죠. 주변의 매질로 주변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그 주변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파가 진행한 파 1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해요. 그게 x예요. 자, 오메가는 뭐냐? 각 진동수예요. t는 바로 뭐예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라고 했죠? 그게 시간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의 전파 속력이 왜 V equal F 람다가 되는지를 증명해야 할 겁니다. 이 증명 과정은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셔도 돼요. 그럼 왜 하느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학생들이 요거를 요 내용이 요게 V equal T분의 람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했을 때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V equal T분의 S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라 라고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규 과정을 넘어서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들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설명을 안 해주다가 다시 몇 년간 설명을 안 하다가 다시 계속 어렵더라도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증명은요, 다음 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